세계 경제의 퍼즐을 설명하는 방법. 모나리자 효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모나리자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언뜻 보기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그림의 피사체가 웃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다시 보면 그녀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다음에 다시 나타나면 다른 종류의 미소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모나리자의 얼굴 주변 선을 흐리게 처리하는 스푸마토 기법을 사용하여 이 모호한 효과를 구현했습니다. 아무리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팬데믹 이후의 경제는 모나리자와 같습니다. 볼 때마다 다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은행 업계의 혼란 이후 많은 분석가들은 이제 세계 경제가 경착륙, 경기 침체로 향하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유행처럼 번졌던 의견이자 2022년 말에는 온화한 경기 침체가 확실하다는 일반적인 견해를 대체했던 금리 상승으로 경제가 어려움을 겪지 않는 경착륙 시나리오를 예상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요컨대 예측이 이보다 더 어려웠던 적은 없었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미국의 분기별 GDP 성장률에 대한 애널리스트들의 예상 범위는 2019년에 비해 2배나 넓어졌습니다. IMF의 최신 글로벌 전망에서 불확실성이라는 단어는 60회 이상 등장하는데 이는 2022년 4월과 10월 버전에 비해 약 2배나 많은 수치입니다. 금융공황이 닥쳤을 때 3월에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금리를 어떻게 결정할지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으며 일부 투자자들은 금리 인상을 일부는 동결, 일부는 인하를 예상했고 다음 몇 번의 회의도 똑같이 예측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유럽중앙은행의 최근 통화정책회의에서 크리스틴 라가르드 총재는 유럽중앙은행의 역할에 대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는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공식 통계학자들은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더 많은 데이터가 들어오는 대로 국내 총생산에서 고용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대한 추정치를 업데이트합니다. 하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유로 지역의 GDP 수정치가 평소보다 4배나 커졌습니다. 3월에 영국 통계청은 몇 가지 큰 수정사항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실제 기업 투자는 한때 믿었던 것처럼 8% 감소한 것이 아니라 팬데믹 이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달 호주 통계학자들은 2022년 3분기 생산성 성장률 추정치를 절반 이상 낮췄습니다. 그해 미국 노동통계국 BLS는 2019년의 40명에 비해 첫 번째와 세 번째 추정치 사이의 비농업, 급여 계절성을 조정하지 않은 추정치를 월 59영명으로 수정 발표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아마도 세계가 더 불안정해졌기 때문일 것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유럽은 70년 만에 최대 규모의 육상전쟁, 공급망 붕괴, 에너지 위기, 금융 혼란의 시기를 겪었습니다. 하지만 더 깊고 구조적인 변화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코로나19에 따른 혼란과 관련이 있습니다. 전 세계는 봉쇄 조치가 오락가락하면서 경제 침체에서 급격한 성장으로 전환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경제 지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계절적 조정이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2월에는 분리가 인플레이션에 적용하는 요인을 변경하여 월별 금리를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졌습니다. 2022년 마지막 분기의 연간 핵심 인플레이션은 3.1%에서 4.3%로 증가했습니다. 유로존 인플레이션을 이해하는 것도 평소보다 더 어렵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무디스 애널리틱스의 카밀 코바는 계절 조정에 따라 3월의 전월 대비 핵심 인플레이션이 0.2%까지 낮거나 0.4%까지 높았다고 지적합니다. 두 번째 변화는 표본 크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팬데믹으로 인해 공식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추세가 가속화되었습니다. 미국에서는 공석을 추정하는 데 사용되는 설문조사의 응답률이 팬데믹 직전 60%에 육박하던 것이 30% 정도로 떨어졌습니다. 영국의 노동력 조사 응답률은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약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봉쇄 기간 동안 일부 사업체는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설문지를 작성하는 습관을 잃었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도 커져 사람들이 통계학자들을 돕기를 꺼려했을 수 있습니다. 응답률이 떨어지면 데이터 변동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편견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설문조사에 응답하지 않은 사람들은 응답을 계속하는 사람들보다 덜 번영한 것처럼 보이므로 소득이 잘못 부풀려질 수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의 조나단 로스바움은 무응답을 적절히 보정한 후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미국의 실질 가구 평균 소득 증가율은 원래 보고된 6.8%가 아니라 4.1%였다고 주장합니다. 2020년 이후 무응답으로 인해 소득 통계는 계속해서 약 2% 상승했습니다. 컨설팅 회사인 인플레이션 인사이트의 오마이르 샤리프가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무응답 편향을 보정하는 것도 최근 미국 소득 데이터의 큰 폭 수정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세 번째 혼란의 원인은 실업률 수준과 같은 객관적인 지표와 사람들의 미래 기대치와 같은 주관적인 지표인 하드 데이터와 소프트 데이터 간의 불일치에서 비롯됩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유형은 함께 움직입니다. 지금은 이 두 가지가 서로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소프트 지표는 경기 침체를 나타냅니다. 하드 지표는 적절한 경기 확장을 가리킵니다. 이러한 차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부유한 세계의 물가는 여전히 전년 대비 9% 상승하고 있습니다. 투자자와 통계학자들은 변동성과 인플레이션의 시기에 세계 경제를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팬데믹의 영향이 사라지면 계절적 조정에 따른 왜곡도 사라질 것입니다. 경제학자들은 이미 대체 데이터를 예측에 통합하는 데 진전을 이루었으며 이는 응답률 저하 문제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의사결정을 내려야 하는 정부와 기업 또는 뉴스를 따라잡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안이 되지 못합니다. 글로벌 경제가 한동안 불안한 상태를 유지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도이체방크 크레디트 스위스의 고객 이탈로 아시아 부유층 공략에 나서다. 도이체방크는 아시아 지역의 초부유층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 5년 안에 아시아에서 프라이빗 뱅킹 수익을 2배로 늘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크레디트 스위스 그룹이 거의 붕괴된 상황에서 기회를 잡으려는 다른 기업들과 합류하고 있습니다. 이 은행은 투자 가능한 자산이 최소 5억만 유로인 기업가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이 대출기관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제 프라이빗 뱅크 책임자인 이영진 씨는 1월 스위스 라이벌에서 합류한 후 첫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027년까지 관계관리자 인력을 30%만 늘리면서 수익을 2배로 늘리는 것입니다. 라고 크레딧 스위스에서 약 20년간 근무한 영은 말합니다. 모두가 고객과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프랑크푸르트에 본사를 둔 이 은행에 부임한 지 100일을 맞이한 영은 화요일 홍콩에서 이 전략을 발표하는 내부 타운홀을 개최했으며 중국, 싱가포르, 인도, 두바이 등 중화권 전역에서 수백 명의 직원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출 기관은 아시아가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중 하나라는 점을 고려하여 아시아 지역에서 고위자산 담당 임원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2021년 기준 도이치뱅크는 자산 790억 달러를 기준으로 중국 본토를 제외한 아시아 프라이빗 뱅커 순위에서 14위를 차지했으며 스위스 은행에 이은 390억 달러를 제치고 UBS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당시 관계 관리자는 210명으로 크레디트 스위스의 680명의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영은 자산 관리를 포함한 국제 프라이빗 뱅크의 책임자인 클라우디오 드 생티스에게 보고합니다. 그는 크레딧 스위스에서 5년간 근무하고 UBS에서 더 오래 근무한 후 2018년에 합류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조합은 오랫동안 자산 관리 업계를 지배해온 스위스와 미국의 라이벌을 따라잡으려는 도이치뱅크의 야망을 잘 보여줍니다. 48세의 영은 스위스 은행의 아시아 자산 운영 부문에서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싱가포르 출신인 영은 향후 5년 이후에는 우리가 정의하는 대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최고의 프라이빗 뱅크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또한 규모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특히 기업가와 그 가족을 위해 고객이 거래하고 싶은 은행이 되고 싶습니다. 영의 전략은 이전 고용주의 전략과 유사합니다. 전시 티잔 티암티티 이끌던 크레딧 스위스는 부유한 기업가들의 개인 재산을 관리하고 주식 상장이나 기업 인수에 도움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또한 도이체방크는 아시아 지역 기업에 대출을 제공하는 기업 금융 사업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이체방크는 지난달 정부 지원으로 크레디트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합의한 세계 최대 자산 관리사인 UBS와 경쟁해야 합니다. 외국계 은행 중 UBS는
중화권과 동남아시아를 포함한 대부분의 아시아 지역 자산 시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시아에서 대규모 사업장과 인력을 보유한 다른 자산관리사로는 시티그룹과 HSBC 홀딩스가 있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의 수석 애널리스트 샤니 웡은 보고서에서 아시아에서 HSBC, DBS 그룹 홀딩스, 중국공상은행 등이 UBS-크레딧 스위스 합병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하락으로 자산이 유입되는 기업 중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구크레디트 스위스의 자산이 많이 있습니다. 에 따르면 이 은행이 UBS에 인수되는 데 동의한 이후 고객들은 미국과 유럽 펀드에서 44억 달러를 인출했습니다. 이 수치는 매일 수치를 보고하는 펀드만 포함하며 크레딧 스위스 자산 관리의 전체 자산을 대표하지는 않습니다. UBS와의 급작스러운 거래가 성사되기 전에도 크레딧 스위스는 최고급 프라이빗 뱅커들이 꾸준히 이탈하고 있었고 4분기에 100억 달러를 넘어서는 자산 유출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채용 계획 영은 도이체방크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대규모 채용에 나서지는 않겠지만 선별적으로 채용을 늘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시안 프라이빗 뱅커가 추산한 도이치뱅크의 관계관리자 인원에 따르면 5년 동안 30%가 증가하면 매년 약 13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도이치뱅크는 아시아에서 고객이 은행에 유지해야 하는 최소 자산 한도를 높일지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고 영은 말했습니다. 도이치뱅크가 초부 유층을 공략한다는 것은 은행에 투자 가능한 자산이 최소 5천만 유로 이상이거나 순자산이 최소 1억 5천만 유로 이상인 고객에 더 집중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고객 대부분은 자산이 풍부하고 부를 창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들은 자금 조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매우 강력하게 개입하는 분야입니다. 라고 그녀는 말합니다. 영은 북아시아, 글로벌 및 인도 내륙, 동남아시아로 구성된 아시아의 세 가지 핵심 시장에서 채용이 시작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북아시아는 세 시장 중 가장 큰 시장으로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은행 관리 자산의 약 40%를 차지합니다. 동남아시아 크레디트 스위스의 전무이사였던 요하네스 오웬이는 이번 달부터 자산과 수익 면에서 세계 지역 중 가장 규모가 작은 동남아시아를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는 스위스 은행의 인도네시아 담당 최고위 프라이빗 뱅커였습니다. 영은 동남아시아 팀을 위해 채용을 진행 중이라고 말했지만 올해 계획된 인원수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리그 테이블에 오르기 위해 성장하다 보면 1위 꼬일 수 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성장하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